만약에 아들이 치과 의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보존과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교정과가 좀 약간 완벽주의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같이 있기가 좀 쉽지 않은 거긴 한데 교정과를 수련받기 위해서 그 3년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버티는 게 좀 많이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선민 원장입니다. 김유나 원장입니다. 전영민 원장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한 환자당 걸리는 시간이 좀 길어요. 처음에 첫 내원을 하셨을 때 검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치아를 이제 다듬고 본 뜨고 하는데 최소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 세팅 날에는 거의 2-3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약을 잡을 때 굉장히 칸을 많이 비워놔요. 근데 이제 그 환자분이 당일에 취소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 예약의 시간이 붕 뜨기 때문에 저는 그때 쉬는 시간이 돼요. 다른 환자를 잡지 않고 그 환자만 잡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시간에 제가 재미를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그 심의보철 예약하시는 분들이 당일 취소라든 적이 맞아요. 많아서 변심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 여자의 변덕이라고 그쵸. 할까나? 상담만 받고 이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네. 서민 원장님은 힘드시죠? 저요? 근데 저는 뭐 제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일일 환자를 보는 숫자가 제가 정말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맘 편하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점은 되게 오랫동안 계속 보잖아요. 환자분들 만날 때 긴장하거나 이런 거 별로 없고 친한 사람 만나는 그런 느낌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냥 몸은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좀 편한 그런 진료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랑 라뽀가 약간 틀어졌어. 한 1년 남았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틀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뭐 당연히 제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대표 원장님도 교정을 보시니까 그게 넘어가기도 하고 진료를 그냥 끊기도 하나요? 사실 그러면은 그 환자분 입장에서 너무 곤란하니까 네, 최대한 막으려고 하죠. 저희 아버지가 치과를 지금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대학을 갈 때가 되니까 치과의사 자체를 별로 추천은 안 하는데 만약에 하려면은 교정과를 가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딴 거는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교정은 좀 처음 시작이 너무 어렵더라. 맞아요. 저는 만약에 간다면 교정과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며칠 전에 딸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교정과나 아니면은 이제 보정과를 그래서 신경치료라든지 그쪽 파트에 좀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신경치료 전문으로 하는 보존과 맞아요. 의사도 있겠지만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보존과 원장도 있고 다른 데서 치료 받았던 거를 다시 치료해서 살려주는 그런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신경치료만 전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심미보철처럼 라미네이트 위주의 진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존과도 좋다고 생각해요. 절개를 한다든지 박리를 해서 수술을 하는 그런 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아무래도 CT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 이제 뼈 상태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뼈가 좀 생각보다 없거나 푸석푸석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좀 임기응변이 잘 되는 후천적이라도 좀 길러야 되는 면이 있죠. 이게 치아는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깎으면 끝이죠. 그냥 그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있죠. 치아도 발치를 하면 거기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오발치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게 맞아요. 당연히 뭐 의료 사고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그럼 되게 힘든 거 하고 있네요. 상당히 우리 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네요. 우리가. 만만한 게 대표 원장님께 월급 많이 받을 만하네요. 조금 소심한 성격의 외과 교수님이셨는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고 이제 예약 장부에 본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환자가 있는데 본인한테 계속 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예약이 잡힐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시고 출근도 하기 싫다 그러시고 만약에 아들이 치과 의사를 한다 그러면 본인도 사실 외과를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만 성격을 보고 자기와 다르게 담대한 성격을 가지면 나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과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때 한 번 한 번의 그 긴장감이 확 올라오잖아요. 제 생각에 치과의사한테 가장 좀 중요한 적성 중에 하나는 딱 한 다음에 다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교정과랑 수술을 많이 하는 원장이 소득적으로 되게 뭐 높지 않을까? 맞아. 보통 수술만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원장님은 고용하는 그런 치과도 있거든요. 결국은 매출을 얼마나 내느냐. 맞아요. 그렇죠. 매출을 얼마나 매출이랑 내느냐. 비례해서 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제 파트를 또 이렇게 자랑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뜨고 있는 이제 라미네이트는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라미네이트 원장도 생각보다 조금 몸값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라미네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일단 도입은 됐는데 많이 안 했어요. 네, 많이 안 했어요. 저희 그때. 원장님도 지금 개원 20년 차신데 음. 지금 이제 라미네이트를 시작했다는 거는 우리 원장님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교정으로 상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는 또 라미네이트로 또 치열이 좀 그쵸, 개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 라미와 다르게 치아를 삭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일단 치아를 깎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교정을 하러 오는 환자한테 옛날 방식의 라미네이트를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부감을 느끼는데 특히 제가 하는 방식의 이 사진들이나 환자분들의 치아 깎은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환자분도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넘어가게 돼서 요즘에는 교정을 하러 왔다가 라미네이트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존과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예전에 할 때 보면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죠. 네. 보존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0.1mm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격이 조금 털털한 편이라서 와 되게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0.1mm를 긁어내기 위해서 거의 한 30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끈기와 맞아요, 그 맞아요. 집요함에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보존과 원장님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과 잘 지낼 것. 맞아요. 또 두 번째가 약간 완벽주의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같이 있기가 좀 쉽지 않은 거긴 한데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지만 교정과를 수련받기 위해서 그 3년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버티는 게 좀 많이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 다들 이제 치과 의사 치고는 성격들이 그래도 다 털털하고 무난하고 그런 편이긴 해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하긴 근데 예전에 보면은 교정과가 좀 이렇게 돈을 잘 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성적이 좀 좋은 분들이 많이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또 약간 그런 이기적인 면이 있어야 네, 좀 맞아요. 잘 받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성격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치과를 일단 할지도 한번 생각. 맞아. 아 맞아. 치과 안에서 무슨 과를 고를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차라리 의대를 가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요? 동의하십니까? 하긴 저도 누나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고 저는 치과하고 아빠도 치과고 저희 처남네는 그쪽도 의사랑 치과 의사인데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좀 사업 수완이 좋으면 치과를 가는데 페이더 할 생각이면은 의사를 하는 게 낫겠다. 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딸이면은 육아나 뭐 이렇게 출산 그런 것도 좀 껴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이제 양립을 하려면은 수술 파트나 이런 보다는 보정과가 쉽다는 저희 얘기는 아닌데 아니요. 보통 많이 좀 하시는 그럼요. 게 여자들은 있어서. 많이 하죠. 네. 친구들도 많고. 근데 저는 만약에 남자애라면은 수술 파트라든지 그렇죠. 성형외과처럼 양악수술 이런 거 하잖아요. 구강암이라든지 그런 쪽 파트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